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때? 살맛이 나요? 살맛이 안 나요. 네, 살맛이 안 나. 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시민들이 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또 뭐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집회 때문이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자꾸 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때문에 한두 네, 가지요. 그래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탓을 하게 돼. 근데 좋게 얘기하면 원인을 찾아내는 거지만은 제일 뭐 한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뭐.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성인군자셔. 남창기 안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내 탓이래.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누구 탓해요? 남 탓을. 남 탓해. 그래요. 사람 시민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2월 네,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가장 1차 먹이사슬의 가장 초인 플랑크톤, 세균, 박테리아가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도 뭐예요? 멸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곰팡이가 피고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음식이 어쨌든 오래 놔뒀는데 상하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네. 그러니까 상하는 게 정상이지. 예, 우리가 뭐 세균이나 곰팡이나 얘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썩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함께한 역사지 싸움의 역사, 투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끼어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지구가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상기온, 기후를 탓해요. 탓한다 하면 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상기온이 영향이 크다. 날씨 영향이 크다는 거지. 그 날씨는 왜 이렇게 이상기온이 돼버렸을까요? 누구 탓일까요? 예, 사람들이 탓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너무 지구를 오염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 사람들이 너무 과밀하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죠? 서울같이 어찌 보면은 그만큼 먹을거리가 그쪽에 지금 제천이나 이런 데는 시골에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논일, 밭일 말고는 옛날에는 태백이나 이런 쪽은 시멘트라든지 탄광이라든지 이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만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요? 서울로 가잖아요. 거기에 너무 과밀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우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 되는 거지만은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예를 사람을 숙주로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제천에 와서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서울 가서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서울이 낫지요. 서울이 낫지요. 서울이 낫지요. 사람 많은 데가 먹고 살지. 예. 그러니까 왜 여기 제천에 나온다고 삐지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천에도 사람이 많이 살면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관련된 쪽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삶의 과정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이 먹이사슬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 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다 이제.
옛날에 보릿고기 있었지요, 그죠? 예. 그래서 기근이 있었고 또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홍수도 있었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됐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인구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전쟁의 뭐하다? 다른 이름이다. 기근의 다른 이름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연 생태 환경이 지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6.25를 안 겪었어요. 못 겪었어요. 일제시대도 못 겪었고 일제나 6.25 시대 겪었던 분들은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져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할래 한다면 뭐예요? 그래도 지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참 살맛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전쟁보다는 또는 일본의 식민 지배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도 어찌 보면 속상하지죠. 믿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입장이 된다 생각하면은 지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걸 미워하고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내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려면은 멸균실에서 살아야 돼. 음압실에서 갇혀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삶이 행복해요. 그래도 반일 나가면서 이렇게 산책 나가고 이게 행복해요. 예,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든 이런 의료라든지 보건과 관련해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갑자기 치사율이 예를 들면은 1%다 뭐 3%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위중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으로 잘 견뎌낼 수 있지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번 걸리면은 이 폐렴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해야 되니까 지금 중환자실이 다 찼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환자실 이동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되면은 백약이 무료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가 중요하다 하는데 문제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이면은 좋겠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라도 써서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열심히 바이러스를 잘 막고 있다는 거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길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TV에서는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칸막이 막 쳐놓고 그렇대. 칸막이 치면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안 넘어가는가 봐. 다 넘어가요. 근데 그건 뭐예요? 방역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행동인 거지.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스크를 쓰는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6.25 때 전쟁이 났을 때 처음 3일 동안 어떻게 돼요? 의정부라든지 이런 춘천 지역에서 막아줬잖아요. 막아주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정치 대통령이라든지 수반이라든지 지휘부들이 어떻게 돼요? 피신을 갈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돼요? 미군이나 유엔군들이 지원하러 올 수 있는 기간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다는 거는 우선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봉쇄하거나 좀 격리하는 이런 수준인 거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 해결책은 뭐냐? 면역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남창기 한년에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이렇게 바이러스를 뚫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체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오셨잖아요. 이렇게 서울은 당연히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실내나 실외 마스크를 쓰지만은 제천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참 눈물 나요. 제가 왜 눈물 날까요? 감동 먹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이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는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가 답이 아니다. 열심히 장봉영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 이럴수록 더 열심히 침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자.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이 치매 효과를 저는 맹신이라면 좀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거든요. 열심히 믿고 오세요. 예를 들면은 격리가 답이고 마스크가 답이고 가만히 숨어 있는 게 답이라면은 예, 세상에 전쟁이 났는데 내 혼자 숨어 있다고 해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군인이라면 열심히 전장에 나가 싸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군수 물자라든지 식량을 운반해줘야 되는 노역자들이 필요하면은 열심히 또 운반해줘야 되는 거고,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열심히 또 어떻게 돼요? 피난지에서도 열심히 학생을 가르쳐야 되듯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내일을 꿈꾸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돼야 되지 않아야죠? 제가 열심히 어찌 보면 여기 나와서 열심히 어찌 보면은 이게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한번 지나갔다 하면은 어찌 보면은 2주 동안 격리대가 폐쇄돼 버리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남창기 원장 입장이 된다 생각해봐요. 문을 닫아야 돼 2주 동안. 휴가 가면 되지. 휴가도 못 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주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부득이가 무서워서 잘못 당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럴 상황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자. 면역력이 뭐다? 네, 침이다. 또 다음 나름 열심히 걷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건강하세요.